반갑습니다. 너주좀입니다. 제가 지난 지수 브리핑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단기적인 하락을 잘 넘기면서 상승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그때 그어놨던 선이 선물 차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. 각각 지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선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첫 번째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내 하락이 나오고, 두 번째 지지 라인에서는 지지가 나오지 못했지만 여기를 뛰어넘지 못하는 저항의 역할로 바뀌고 말았죠. 그리고 세 번째 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이 선에서 반등이 나오고, 오늘 FOMC 기자회견에 힘입어서 큰 갭상승을 해서 반등을 이뤄줬네요.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그냥 단순히 말만 했던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서 다 매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의 수익률 현황을 좀 가지고 와서 보여드린다면은 이때가 10월 23일이었네요. 23일 이날의 저의 손익은 140만 원. 이제 평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수익을 가져갔죠.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반등을 이용한 홀 매매로 126만 원을 수익 실현했고, 그리고 그 다음날 26일까지 해서 86만 원의 수익을 받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큰 개파락을 했죠. 그래서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2.76%까지 크게 하락했네요. 하지만 여기가 2차 지지 라인 부근이었죠. 그래서 저는 10월 26일부터 해서 또 매수를 야금야금 해갔습니다. 그런데 지금 10월 26일부터 해서 여기 총 손익이 마이너스가 찍혀 있죠. 하지만 이거는 실현 손익이 아니라 제가 이때부터 해서 야간장으로 넘겨가는 오버나잇을 하는 콜 매집을 했던 옵션 미결제 가지고 있는 평가 손익입니다. 그래서 실현 손익과는 달라요. 그래서 실질적인 손익 계산은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, 또 여기 총 누적 손익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예탁 자산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. 어쨌든 26일부터 해서 저는 조금씩 콜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종가 전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어제 야간장에서 저는 다 매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오버나잇이 시작된 날이어서 1069만 원으로 10월을 마무리했습니다. 이 기간에는 제가 실현 손익한 게 아니니까 실질적인 매매가 없었고, 1069만 원으로 10월을 마무리하고, 여기 또 뭐 출금도 했네요. 대충 1900으로 이제 11월 시작을 보면 되겠습니다. 1900에서 2400으로 저는 어제 야간장에서 대략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습니다. 그래서 10월의 마무리와 11월의 시작이 나쁘지 않네요. 1060만 원 마무리, 그리고 500만 원 시작. 그런데 오늘 큰 갭상승을 했죠. 저는 어제 야간장에 팔아서 아마 뭐 이 언저리쯤에서 팔지 않았을까 싶은데, 만일 제가 오늘 아침까지 이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제 수익은 500이 아니라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2천만 원 정도가 나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매매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FOMC 결과가 아무리 낙관적으로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도박수를 두지 않았습니다. 제 수익이 2천만 원 정도까지 늘어났을 거다라고 추정이 된다면은, 만약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제 계좌는 1,700만 원 남아있었던 이 예탁 자산이 2,400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0으로 됐을 겁니다. 이 정도의 큰 갭 상승의 효과가 역으로 갭 하락으로 한다면은 제 예탁 자산은 옵션의 특성상 기다리면 되겠지, 복구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기다려도 복구할 수 없는 깡통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2천만 원의 수익을 놓친 거에 아쉬워하지 않고 500만 원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나왔다라는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은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휴가를 내고 일정을 마치고 또 등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하는데,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1차 지지, 2차 지지, 3차 지지 라인을 긋고 이것을 매매에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은 전부 다 주식의 기본기입니다. 어떤 특별한 저만 아는 노하우나 저만의 기술,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주식시장에 다 공개되어 있는 주식의 기본기예요. 여러분들도 이것을 알고 계셨다면은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셨을 수 있겠고, 또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셨다면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은
얼마든지 이런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선물 차트뿐만이 아니라 여기 레버리지 차트를 본다면은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그어놨던 선이죠. 아마 여기서 저점을 만들어주지 않을까,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까라고 했었지만 제가 또 말씀드렸었죠. 하지만 예단하는 것은 아니다. 상황이 다르게 흘러간다면 그것에 맞게 대응하면 된다라고 했었죠. 그리고 이것도 거짓말처럼 이 레버리지의 2차 지지 라인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크게 해주고 있죠. 여기 20선이 위에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은 내일 하락 조정을 해준다면은 어쩌면 20선 위로도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오늘의 이 큰 갭상은 이제 더 이상 오늘의 매매를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. 이미 FOMC에 대한 이 호재가 갭상승에 반영이 되었고 이게 장중에 위로 계속해서 이어갈지 아니면은 오늘의 부담을 좀 식히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다시 재차 상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매매를 시작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의 매매는 좀 쉬셨다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의 흐름을 보시고 그 흐름에 다시 편승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지수 브리핑을 해보자면은 오늘 역시도 애매한 위치다. 하지만 이제는 단기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이 여기까지 갈지, 또 아니면 여기까지 갈지, 아니면 60선까지 갈지는 알지 못합니다. 하지만 장기적인 흐름 안에서는 이제 상승의 방향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, 하지만 또 뭐 한 달 정도 아니면 두 달 정도의 단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후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가 아니라 단기적인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다. 그리고 힘을 응축하고 이제 더 큰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저 큰 관점을 가지시고 그리고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은 어떤가?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이 어떤가?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금의 매매를 준비하면 되겠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게 성공적인 매매를 이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